과거 속 오늘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영상으로 떠나는 라떼뉴스 여행. 영상실로 오늘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조진영. 아나운서 이은솔입니다. 은솔 씨 혹시 학창 시절에도 역사를 좋아했나요? 사실 학창 시절엔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또 전공이 노래였던 만큼 노래가 더 좋았죠. 저도 사실 뭐 학창 시절에는 그 수능 보려고 그냥 의무적으로 이제 역사를 공부했던 것 같은데, 맞아. 하지만 지금 이렇게 되돌아보면 그렇게라도 우리가 역사를 배웠기 때문에 이 역사에 대해서 조금 더 쉽게 이해하고 또 접근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저도 성악을 전공하면서 좋아했기 때문에 음악의 역사를 이해하고 배웠으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역사는 알아두면 피가 되고 살이 드는 거 아닐까요? 그럼요. 네. 그럼요. 저희 같은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학창 시절 그냥 대충 배웠다면 영상실로 오늘은 통해서 지금부터라도 저희와 함께 역사를 꼼꼼하게 기억하면 어떨까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어떤 역사가 있는지 알아볼까요? 좋습니다. 바로 출발할게요. 네. 그럼 과거 속 오늘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함께 보시죠. 1860년 5월 18일 에이브러햄 링컨은 시카고에서 열린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대통령 후보로 지명됐습니다. 그리고 1860년 11월 6일 제16대 대통령 선거가 진행됐는데요. 그는 시카고에서 열린 전국 전당대회에서 승리하려면 과반수인 233표를 넘어야 했고 1차 투표에서 링컨이 1위가 될 가능성은 전무했습니다. 이후 2차 투표, 3차 투표가 진행됐고 격전 끝에 링컨은 미국 제16대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했습니다. 링컨은 미국 역사상 최초로 건국 이래 13주 이외의 지역에서 태어난 대통령이자 공화당 출신의 첫 대통령이었습니다. 그의 취임 당시 미국 사회의 갈등은 폭발 직전이었고 적도 많았는데요. 특히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도 강력한 반대파가 있어서 그들은 사사건건 링컨의 국정 운영을 방해했습니다. 하지만 링컨은 자신의 권력을 휘둘러 그들을 제압하려 하지 않았고 반대파 인사들을 만나 끝까지 설득하는 노력을 기울였는데요. 당시 링컨의 큰 업적 중 하나가 노예 해방이었잖아요. 이때 이루어진 건가요? 그렇죠. 노예 해방이 링컨의 대표적인 업적 중에 하나인데요. 네. 이뿐만 아니라 그는 서민들의 아픔을 대변하는 대통령으로서 나라를 하나로 만들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링컨은 1809년 2월 12일 미국 켄터키주 호젠빌에서 태어났는데요. 불우한 가정 환경으로 정규 교육을 거의 받지 못했지만 어머니의 교육으로 풍부한 독서를 통해 지식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이야기꾼으로 링컨에게 재미난 이야기를 자주 들려줬는데요. 그는 이런 부모의 교육으로 바르게 성장했고 다양한 일을 통해 경험을 쌓았습니다. 이후 링컨은 25살이 되던 해 스스로 정치인이 되겠다는 결심을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가난함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나라를 변화시키겠다 이런 생각을 했나 봐요. 그렇죠. 자신이 직접 힘든 시절을 보냈고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보면서 그런 생각이 더욱 확고해졌다고 합니다. 특히 자신이 시민들에게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임을 증명하겠다는 야망을 아주 일찍부터 품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그는 1837년에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링컨은 연설 중 한 인간의 인격을 시험해 보려면 그에게 권력을 주어보라.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부라는 말을 남기며 세상을 바꾸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1863년 1월 남부 노예 해방을 선언했는데요. 노예제도 폐지론에 반발한 각 주들은 연방을 탈퇴하는 등 남부연합 정부를 구성해 남북 전쟁까지 발발하게 됩니다. 당시 이 전쟁에서 링컨은 승리를 이끌어내 재선에 성공했는데요. 하지만 그는 1865년 4월 14일 아내와 연극을 보던 중 반대파에 의해 총격을 당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럼 이번엔 1947년으로 가볼까요? 언제 어디서든 찰칵 사진을 찍으면 바로 사진이 인화되는 즉석 사진기인 폴라로이드. 1947년 11월 6일 미국에서 MIT 명예교수 에드윈 랜드 박사가 폴라로이드 카메라를 처음 개발했습니다. 폴라로이드 사진은 필름에 부착된 현상인화 정착액 주머니가 필름을 뺄 때 카메라 안에 장치된 롤러에 눌려 터지면서 필름에 골고루 묻는 과정으로 만들어졌는데요.
지금도 폴라로이드 카메라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아날로그 감성을 채우기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폴라로이드 사진기 개발은 어떻게 하게 된 건지 궁금해요. 에드윈 랜드 박사의 3살 난 딸 아이가 네. 아니 왜 사진은 바로 볼 수 없냐라고 어. 질문을 했다고 해요. 그때부터 즉석 사진기인 폴라로이드 연구를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즉석 사진기의 개념을 정리한 뒤에 4년 뒤에 폴라로이드가 세상에 탄생했다고 합니다. 딸의 말에 그냥 웃어 넘길 수도 있었는데 연구까지 하다니 정말 자상한 아빠였네요. 그러니까요. 폴라로이드는 셔터를 누르자마자 90초 만에 사진이 인화돼 출력됐는데요. 1948년 시판된 즉석 사진기는 공개된 후 판매되자마자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사진기 가격 89.95달러, 필름 1.75달러로 고가였지만 판매 첫날 바로 매진됐는데요. 이후 즉석 사진기는 날개도 친 듯 팔려나가 1960년대 후반에는 미국 가정의 절반이 폴라로이드 제품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그의 끊임없는 연구가 대단한 역사를 남긴 셈이네요. 폴라로이드 카메라의 정식 명칭은 폴라로이드 랜드 카메라로 1분 카메라라고도 불렸는데요. 폴라로이드 카메라의 발명은 일대 혁명이라고 할 정도로 사진사에서는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또 폴라로이드 카메라 기술은 발전을 거듭했는데요. 1964년에는 세계 최초로 전자 셔터식 AE 카메라인 폴라로이드 오토매틱 100이 개발됐고 1972년에는 접는식의 이란 리플렉스 전동 카메라인 폴라로이드 SX70도 개발돼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밖에도 11월 6일은 또 다른 역사도 많았는데요. 1990년에는 한국, 소련 간 직통 전화가 개통됐습니다. 직통 전화. 어떤 이유로 개통을 진행한 건가요? 당시 소련과의 직통회선 개설은 1989년 1월부터 양국 간에 논의돼 오다가 이우제 최신부 장관이 소련을 방문했고 소련 우전부 장관과 직통회선 개설 각서를 체결하면서 진행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1893년에는 작곡가 차이코프스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차이코프스키, 러시아가 낳은 최고의 작곡가죠. 이분의 곡 중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곡은 저 발레도 좋아하거든요. 백조의 호수예요. 오, 그래요? 네, 너무 멋있어요. 표토르 차이코프스키는 19세기 최고의 작곡가로 꼽히는데요. 특히 그는 독자적인 위치에서 서구적 기법과 민족주의, 낭만주의 사상을 결합하는 곡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또 그의 대표곡으로 백조의 호수뿐 아니라 잠자는 숲속의 미녀, 호두까기 인형, 이탈리아 기상곡 등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열심히 과거 속으로 달려봤는데요. 영상실록으로 만나본 오늘의 과거,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그럼 다음 시간 더 알찬 이야기로 만나요. 만나요.